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 셀주크 투르크 왕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아시리에 의하면 셀주크 베이스 붙인 투카크는 türk에게 오고주 아부고의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아랍 문헌들은 그가 셀주크 왕조가 이슬람화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인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투카크 사후 그의 아들 셀주크가 등장하여 오쿠주족 사이에서 이름을 날렸으며 오주족의 야부쿠 왕과 싸우고 나서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 지금의 크루즈오르다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대충 이 시기는 960년대로 예측되며 역사가 된 셀주크 가문이 이때 지엄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즘 트란스 옥시아나는 사만 왕조와 카란 왕조가 지역의 백권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의 과정에서 오구주 동포들이 십자구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셀주크인들은 이렇듯 강대한 세력을 사이에 실력을 추구하여 지지 세력을 자주 갈아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샤만 왕조의 편을 들어 카란 왕조를 샤마르칸드와 바라에서 몰아내고 그 보답으로 샤만 왕조로부터 그 땅의 정착의 권리를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셀주크는 일족이 이곳에 정착한 도중에 원래의 정착지인 크줄오르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셀주크가 죽은 뒤 그의 세력은 중앙아시아적 건습에 따라 그의 아들들에게 각각 분할되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름이 미카엘, 이스라엘, 모샤, 유누스인데 참고로 말하자면 이 이름들은 성경에 나오는 미카엘, 이스라엘, 모세의 연하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역사의 이름을 진하게 담긴 것은 미카엘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카엘의 아들이 투굴베이와 차그리베이로 훗날 대셀주크라 불린 셀주크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본인이 아르슬란 사자왕이라는 호칭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후손들은 룬 술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를 소아시아 반도에 건국하였습니다. 셀주크의 아들들은 서로 다른 진영에 가담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간략히 적자면 샤만 왕조는 결국 카란 왕조에 의해 호라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 샤만 왕조는 가즈나 왕조를 호라산으로 불러들었고 이후 호라산에서 가즈나 세력과 카란 세력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 셀주크인들은 호라산에서 진입하여 승기를 잡고 있었던 가즈나 세력을 단단한 전투에서 우치로 그들을 가즈나로 밀어버렸습니다. 미카엘의 아들인 투굴은 이란 서부와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였으며 그 동생 자그리는 호라산을 그 위에 친척들도 각지에 있는 영지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완전히 독립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면서도 가모리 수장인 투굴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금요 예배의 설계에서 자신들의 이름보다 투굴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부하이 왕조나 후대의 몽골 제국과 이것은 가족 경쟁이었습니다. 한편 연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투굴은 아바스 칼파 알 카임과 아지르 이븐 알 무슬리마 초청으로 바그다드로 진군을 결심하였습니다. 1955년 성지순례에 항한 뒤 이샤파 파티마 왕조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후지스탄을 거쳐 이라크에 진입한 투굴은 돌연 북상하여 그의 12월 18일 당시는 나바다이기도 하였습니다. 순위파 주민들이 환장과 함께 바그다드에 무기를 입성하였습니다. 시아파로 부하이 왕조의 장군 알 바사시르는 라흐바로 도주하였고 파티마 칼리파 알 무스탄 시르에게 복속하였습니다. 파티마 왕조의 지원과 이라크의 베두인 적중 두바이스 및 일단 티르크 부대와 연대한 이 알 바사시르는 1057년 초엽 이라크로 진군하여 산자리사 그달미시 화이 셀주크군을 격파한 뒤 모슬에 입성하였습니다.
다만 며칠 뒤 반격에 나선 투굴은 그들을 격퇴하고 신자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라가 바로 돌아온 바사실은 정능공 58년 자한테를 노리던 투굴을 동생 이브라함 이날과 동맹하여 우자로부터 모서리를 넘겨받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투굴은 무사히 변호에 향하며 모술을 퇴소하고 바사시르는 다마스쿠스까지 물러났습니다. 이브라함 이날은 이란 사회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투굴은 이라크의 병력 대부분과 함께 제람에 나섰습니다. 그 일을 복잡한 바사시리는 1058년 말에 시리아 사막으로 횡단하여 빠르게 히트와 안바르를 점령한 뒤 12월 27일 600명의 맘루크 튀르키 기병대와 함께 바그다드에 입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인 1059년 1월 바그다드 서부에서 시아 아잔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인 1월 8일 티그리스 강을 건넌 바사실은 바그다드 동부 역시 장악하였으며 대상으로선 시아파 파티마 칼리파의 이름으로 쿠투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시가전을 바꿨죠. 1월 19일 하산이 궁전이 점령되었으며 칼리파 가임은 서쪽으로 190km 떨어진 하디사에 연금되었습니다. 10일 후 이스라엘 명절인 이디일 희생제 때 바사시리는 파티마 왕족의 깃발을 휘날리며 대원의 사원 밖에서 축하전을 열었습니다. 2월 16일에는 와질이 이번 무슬리마를 조리 돌림왕 끝에 처형하여 버렸습니다. 바사시르는 와시드와 보스라까지 점령하여 이라크 남부를 장악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 어제 쓰던 공격은 격퇴되었으며 그 총대기인 하자라프는 이번 방키르는 오토바이스를 통해 영공 납부를 대가로 후전을 정했으나 바사시리가 쿠도바 합의 주지에 있어 파티마 칼리파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반발하였습니다. 다만 7월에 이브라함 이날을 개판 투굴이 우즈베키스탄의 군사 지원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바사시르는 그와 휴전하고 와시트로 해군하였습니다. 한편 이라를 평정한 투굴은 바사시르에게 아바스 칼리파 가임을 복귀시키고 그의 이름으로 쿠도바와 합의 조절을 진행한다면 바그다드의 지배권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동맹인 쿠라이시의 설득에도 바사시르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투굴이 진군하자 전원공 59년 12월 바그다드를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듬해 이를 카임은 바그다드로 돌아왔고 이로써 파티마 왕조의 이라크 지배는 40머리 금요 예배 이후 종식되었습니다. 곧바로 한 바사시르는 셀주크 기병대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동맹인 두바이스를 이탈에도 불구하고 근교사키 프라트에서 정면 대결에 나서다가 패배하였습니다. 1960년 1월 먼저 그의 말에 화살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셀주크의 와지르 곤드리의 수하가 낭만 바사시르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의 수급은 바그다드에 전시되었으며 이로써 5세 동안의 혼란 끝에 셀주크 제국의 이라크 지배가 확립될 수 있었습니다. 제1대 술탄 투굴은 후솔 냉지 못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들인 힐레임을 후계자로 신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인 아르술란과 아르술란 야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부탄을 모시는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여기서 결국 아르술란이 협상에 의해 술탄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1064년 쿠탈모시를 격파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르술란은 3천의 도로를 뛰어넘는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2대 술탄 아르술란은 휘하의 투르크멘
지도자들이 이란의 영지를 위협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국 특히 동남아 제국의 세력권으로 침입하는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는 한편 그는 파티마 왕조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위협을 받은 동남아의 황제 로마노스 4세 디오게네스는 그 군대를 이끌고 만지케르트로 진군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프 아르슬란 군대를 몰려 북쪽으로 항해하였습니다.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동남아 제국은 괴멸을 하였고 강제는 선포되었습니다. 알프 아르슬란 포로가 된 황제와 자약을 맺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황제는 제국에서 데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후 알프 아르슬란은 트란스옥시아나의 말 안 듣는 카라반 왕조에 대한 윤적을 넣었습니다. 여기서도 한 포로에 의해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는 상전의 제3미잠 알물크를 불러 후계자로 3대 술탄이던 말레크의 세를 지목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알프 아르슬란이 험하게 사망하자 그의 형제들이 압탁되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말레크 샤는 먼저 군대를 오른 뒤 이란으로 나가서 그들을 토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란스옥시아나로 돌아와 카라한 왕조의 지방 수령들을 떠니어 제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두두시 일세를 시리아로도 다른 동생 모슬을 이라크로 보내 지방의 투르키면 지도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쯤 달리 말리크 샤에게 패배한 고달미시 아들 술레이만이 아나톨리아나 리카에서 룸 술탄국을 세웠습니다. 말리크 샤와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는 잇따라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이는 대부분 지방의 투르키면 영주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투르키면 지도자 대부분을 복속시켰고 그 제국의 가장 큰 영토를 장악하였습니다. 3대 술탄 말리크 샤와의 지세는 셀주크 제국에 있어 한국인 동시에 몰락의 씨앗이 심해진 시기였습니다. 그의 지사 동안 칼파였던 아바스 왕조와 벨리코 왕가의 사이가 멀어졌고 시세의 말은 후계 문제로 튀르키예과 페르시아 권력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천공 격심인 술탄이 칼프를 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탄과 그의 재상은 바그다드로 향하였습니다. 재상은 가는 도중 암살을 당했고 그에 따른 말리크 샤 역시 죽었습니다. 말리크 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들 중 성인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장자인 베르키아 루크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인 테리겐 하툰이 자신의 아들인 마우디 루시의 당시 4살을 4대 술탄으로 즉위시켰습니다. 페르시아 권력층은 이에 반발해 말리크 샤의 장자인 베르키아 루크 술탄으로 선을 하였습니다. 말리크 샤의 형제인 두두시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격렬한 내전 끝에 베르키아 루크는 5대 단독 술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097년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안녕하지는 않아서 각지에서 친척들이 지방 정권을 세우는 것을 용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무하마드 타파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각지 총독들이 호응했던 데다 원래 이 지가 기반이 된 권력 계층도 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베르키아 루크는 여기서 투쟁을 벌여 만든 성과를 보았습니다. 결국 병마로 인해 무하마드와 제국을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1104년 그는 이드미의 계략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의 술탄위는 아들인 6대 술탄 말리크 샤 2세에 넘어갔으나 7대 술탄 무하마드 타파르가 술탄위를 탈취하였습니다. 제7대 술탄 무하마드 타파르는 우선 총독들을 전부 물갈이하고 카브카스의 조제를 도발하였습니다. 이후 시라로 돌아가 십자군을 응징하려 하였으나 그 지방의 영주들이 불협자로 인해 도리어 패퇴하였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무하마드는 내가 여기를 다시 오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다짐하였습니다. 후손들까지 평생을 지켰다고 합니다. 1117년 그런 이런 각지에서 전도하는
하산 사박을 무리로 소탕하였습니다. 1118년 그는 병사하고 8대 술탄에는 그의 아들 마호무드 2세 당시 13살이었다고 합니다. 2세기 마호무드 2세가 넘어갔으면 그의 동생 마드 산자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9대 술탄 일을 차지하였습니다. 9대 술탄 산자르는 마지막 셀주크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지지에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트란스오시아나에서 제국의 국경을 계속해서 침범하던 가제니 왕조와 카란 강국을 제압하여 다시 복속시켰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슬슬 반기를 들려고 하는 칼리프들도 응징하였습니다. 또한 메르부를 수도로 삼아 문예 학문을 다시 부흥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산자르의 시세에 들어와 중국 하북 지방에서 등장한 새로운 패자 금나라에 의해 쫓겨났던 여나라 유민들이 이주 끝에 중앙아시아에서 대규모로 눌러 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카라키타이. 이란어로는 카라키탄. 이들은 산자르의 하수인이자 조카였던 사카라한 황제의 술탄 마호메드 2세를 공격하여 그를 호라산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에 산자르는 사카라한 왕제와 연합하여 군대를 이끌고 트란스오시아나로 진군하였으나 커트한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호란 총독 아트히드가 반란을 일으켜 호라산을 약탈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자르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냅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후 12년 동안 산자르는 각지 반란을 진압하는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대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1152년 산자르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반발한 오구리인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을 별것 아니라 평가한 산자르는 총독을 보내 반란을 진압하려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술탄이 직접 나섰습니다. 모두가 산자르의 성질을 확신했고 오구지인들도 그랬습니다. 오구지인들은 술탄의 사실을 보내 복종의 뜻을 배웠지만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산자르는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두 군대는 격돌하였습니다. 여기서 적응이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자르 희위의 지휘관들이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버림받는 산자르는 오구지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오구지인들은 당황했지만 곧 호라산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동부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땅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산자르는 이 공격을 눈뜨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뒤인 1156년 산자르는 겨우 도망쳐 나와 수도인 베르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세력을 일으켜 보러 안간힘을 쓰다가 끝내 1157년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상 셀주크 트루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